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대의대 합격한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홍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자랑 의예과에 합격한 이영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의예과에 합격한 정명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봤었던 의대 면접들은 패스 or don't fail, 어쨌든 의사의 겸양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면접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연대가 이제 점수 제도를 도입했었죠. 수능 환산 점수를 900점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점수를 100점으로 해서 그 면접 점수 합으로 이제 순위를 매겼었는데, 사실 의사란 직업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환자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면접을 도입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연대 의대를 올해 지원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파트 1, 파트 2라고 해서 이제 파트 1은 대면 면접 방식, 내가 들어가면 교수님 3분과 이제 3대1로 면접하는 방식이었고, 파트 2는 비대면 방식이라서 이제 아이패드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면 놓여져 있고, 그 강의실에서 아이패드 카메라에 대고 이제 면접을 찍는 과정이었는데, 한 2분에서 5분 찍는 과정이었는데, 파트 1은 이제 주제가 인적성 검사였죠. 최근에 이제 시의성 있는 주제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코로나 이런 주제로 엄청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던 인적성 검사였고, 이제 파트 2는 과학 면접, 보통 지학을 빼고 물리, 화학, 생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다들 면접 준비하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파트 2는 과학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원을 찾아봤는데 딱히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수능 특강을 살짝 열어보는 정도로 공부를 마무리했고요. 파트 1은 이제 시대인대 박민수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서울대 의대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의사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면접을 넘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인재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 두 분을 다 들었었는데요. 우선 크리스마스쯤에 하셨던 김은정 선생님이랑 이제 그 뒤에 하셨던 박민수 선생님 강의를 둘 다 들었는데, 두 분 수업 다 모두 도움이 됐고, 김은정 선생님 강의는 교재 같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 경향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박민수 선생님은 의료 윤리 같은 부분을 계속 던져주시면서 생각할 거리를 계속 제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제가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면접 보기 전에도 스스로 괜찮아, 잘 볼 거야, 어차피 수능 점수 잘 나왔잖아 이러면서 약간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긴장하지 않고 봤었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구글에 내과 의사 윤리 자료집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의료적인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는 판단해야 될지 사례를 한 40개 정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PDF를 뽑아서 봤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박민수 선생님 수업 때 이제 들었던 거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윤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전 사실 의사의 윤리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 면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 교과서에 있는 어떠한 부록에 들어있는 거나 막 모서리 부분에 적혀있는 막 이런 예시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교과서 공부를 안 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통합과학이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과학 교과서랑 그리고 물리원, 화학원, 생원, 지원의 그 교과서를 읽어서 그걸로 공부했어요. 이번에 물리 내용이 사실상 통합과학에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저는 도움받았어요. 엄청 공부 방향성을 잘 잡으셨네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어쨌든 이런 면접 준비할 때 교과서 같은 거에 막 세세한 부분, 읽을 거리 같은 거를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읽어보면 사실 그게 면접장에 가면 기억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재밌게 읽어봤으면. 그래서 그냥 교과서 훑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는 생각보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만의 비결 같은 게 있었어? 다들 떨리지 않았어? 왜냐면 나는 사실 들어갔을 때 엄청 떨렸는데, 오히려 나는 7시부터 대기해서 이제 1시 반까지 면접을 보니까 초반에는 엄청 떨리다가 중간에는 아예 그냥 해탈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와서 그냥 나 이제
그냥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끝나고 애들이랑 뭐 하고 놀지? 뭐 이런 상상하면서 나는 나머지 6시간 그러니까 6시간 반을 버텼던 것 같거든. 형은 어땠던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 남은 대기 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서 면접을 완벽하게 봐야겠다 했는데 계속 옆에 애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나도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엎어졌다가 다시 공부하고 엎어졌다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반복을 했어. 면접 시작하기 전에는 공기가 너무 안 좋잖아. 맞아. 그래서 바깥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신선한 공기 좀 많이 맞고 그거 좋은 것 같아. 진짜 머리가 개운해져. 나는 면접이란 게 사실 그 몇 시간 공부한다고 달라질까? 라는 마음이 커서 그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뭐 책 가져갔거든. 디지털 기기를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책 가져가서 책 좀 읽다가 좀 자다가 책 좀 읽다가 자다가 그러다 보니까 11시 반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편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저희 대기실이 이제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대기실이 있었잖아요. 완전 면접 보러 가기 전에 1층에서 대기하는 곳, 왼쪽에 1번 대기실, 오른쪽에 2번 대기실 두 개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1번 대기실이었다. 저는 2번이었던 것 같은데? 다 2번 대기실이었어요? 그럼 다들 2번 대기실이네요. 1번 대기실 다 빠진 다음에 2번 대기실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면접을 나중에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대부분 오래 대기하면 힘들고 지치고 이제 긴장하니까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나는 거의 1시쯤 봐가지고 그때 공복이었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럼 내가 가장 할 말이 많은데 나는 이제 면접 맨 마지막 나 1시 반에 봤거든. 나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언제까지 대기할지 모르니까 사실 준비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읽으려고 7시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이제 6시간 반을 대기하는데 면접장에 가면 전자기기 다 뺏어가고 맞아, 왜냐하면 맞아. 이제 먼저 면접을 보고 간 사람이 질문이 뭐다 이렇게 유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전자기기 다 가져간 상태에서 어쨌든 시간은 알아야 되잖아. 자기가 대충 언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몇 시쯤인지 전자식으로 시간만 계속 가면서 친절하네. 그래서 엄청 힘들었거든. 난 6시간 반 대기한 거거든. 우리 이제 1층에서 아마 내 기억으로는 3층? 3층인가 올라가서 이제 한 방에 6명씩 들어간 다음에 5명이었어. 5명이었어? 그 5명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 각자가 그 교수님 3분이 계신 방으로 배정받았었잖아. 그치. 8분 동안 2문제를 이제 풀었어야 됐어. 근데 면접 예시 문제를 그럼 다들 엄청 이제 주의 깊게 보고 그걸로 엄청 준비 많이 했을 텐데 그 당시는 8분 동안 한 문제 공부하는 거였거든. 맞아, 그치? 맞아. 그래서 다들 이제 8분 동안 한 문제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8분 동안 몇 문제 나왔어? 2문제 나왔지. 그치 2문제 나와가지고 꼬리 문제 포함하면은 5문제였나? 내가 기억하기로 난 그때 엄청 멘붕 와서 잘 대답 못했던 것 같거든. 혹시 너는 잘 대답했어? 나는 모든 지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사실 그 연습장 하나 줬잖아. 지문에 이제 키포인트 같은 걸 내가 뽑았거든. 그걸 적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와. 솔직히 나는 면접을 잘 봐야지 이 학교에 올 수 있는 케이스였잖아. 그래서 잘 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살짝 나는 자신감으로 승화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오겠다 이런 엄청 생각이었어. 도움이 됐네. 파트 2 문제는 대기실이랑 면접 보는 장소가 사실 똑같잖아. 공간 그치. 들어가면 아이패드가 놓여져 있고 그치. 이제 옆에 그걸 감독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기실이라 할 게 없었지. 그치 들어가면 이제 아이패드에 있는 문제를 이제 그거는 몇 분 동안 준비하는 거였지? 8분. 맞아. 그건 준비 중간에 끊고 그냥 먼저 시작할 수 있었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내가 기억하기로 물리 화학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생물 문제. 흥분전도. 그러면 그건 어땠어? 다들 막 딱 들어가자마자 문제 보면 어땠어? 나는 일단 생지러잖아. 물화가 나왔을 때부터 난 마음을 비웠어. 그냥 이 지문을 잘 읽고 그냥 예쁘게만 말하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두 번째 문제는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걔는 잘 대답한 것 같고 형은? 송전탑 문제가 원래 물리 수능에서는 계산하는 형식으로 나오잖아. 맞아. 근데 그게 계산이 아니라 벗겨지는 걸 어떻게 막느냐 막 이런 교과서 날개 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엄청 당황했었는데 나중에 수업 때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되살려서 잘 대답했던 것 같아. 그럼 혹시 다들 이제 파트 2는 사실 이제 아이패드에다 대고 자기 모습 촬영하는 거라서 좀 덜 불편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교수님들 뵙는 게 형은 이제 수업 듣다 왔으니까 몇 번 뵀을 수도 있지만 아니 비대면이라 한 번도 못 비대면 뵀어. 한 번도 못 뵀어? 나도 교수님 뵙는 건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난 엄청 떨렸거든. 그리고 이제
이제 보통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 이제 교수님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한 분은 질문을 하실 거고 한 분은 안 듣는 척을 하실 거고 한 분은 웃으실 거다. 아 그래? 캐릭터가 나뉜다고. 딱 그랬어. 난 딱 들어가자마자 나도 한 분은 이제 중앙에 계신 분이 계속 질문을 하시고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계속 웃으시고 이제 반대쪽 세 번째 분은 이제 좀 근엄한 표정. 맞아, 똑같다. 맞아. 난 진지한 표정 지으시면서 내 이야기 안 듣는 척 하셨거든. 이제 항상 준비하라고 했던 게 그 안 듣는 척 하시는 분도 사실 안 듣는 게 아니라 그치 당연하지. 그냥 그치 각자 이제 그런 뭐 역할을 미리 배정받고 면접 들어간다. 그분도 실제로 막 필기하신다. 그런 거 필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너 네 얘기 듣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대답해라.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분도 나는 만약 몰랐으면 멘탈 나갔을 것 같거든. 내 얘기를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손은 이제 또 막 쓰고 계시더라고. 나는 들어갔는데 두 분은 웃고 계시고 한 분은 완전 무표정으로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저분을 내가 웃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대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웃어주시더라고. 혹시 다들 추가 질문 이런 거 받는 거 있어? 추가 질문 대부분 다 받지. 아 그래? 대부분 왜냐하면 이게 10분 동안 대답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제 8분 동안 준비해서 10분 내내 대답하기가 좋지도 않고 5분을 대답을 하고 이제 한 나머지 5분은 교수님들이 듣고 싶은 걸 대답할 수 있게 시간을 남겨둬라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 그래서 나는 추가 질문 있었어. 나는 추가 질문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문제에 대해서 더 할 말 없냐. 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아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추가 질문이라는 게 나한테 되게 반가웠는데 내가 1번 질문을 대답하다 좀 절었거든? 끝날 때쯤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해 주시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주상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약간의 이제 실수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는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 나는 확실히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 점수가 완전 안정적인 점수도 아니었고 면접이 너무 중요한 성적이었는데 파트 1도 그렇고 파트 2도 그렇고 특히 파트 2에서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버려가지고 진짜 우울하게 터벅터벅 걸어 나왔던 기억이 있어.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파트 1에서 시간 배분을 완전 잘못해서 문제 2번 아예 못 읽고 들어왔거든. 근데 그래도 그 면접 대답하는 공간 안에서는 그 2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대답 준비하면서 그리고 프리스타일로 잘 대답한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거 시간 배분을 잘못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멘탈 깨지지 않고 그냥 멘탈 유지하면서 이제 대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파트 2에서 내가 이제 물리화학러니까 생명 공부는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이게 과연 교과서를 본다고 도움이 될까라는 불신이 조금 있어서 조금은 교과서를 대충 봤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교과서를 좀 더 그 제대로 공부하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더라면 아마 대답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이제 만약 과학 공부를 자기 선택 과목이 아니었어서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보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 아쉬웠던 점이나 팁 같은 거 혹시 말해줄 만한 거 있어? 우선 파트 1에서는 이제 의료윤리 말고 나머지 인문학적 지식들 있잖아. 이제 나머지 분야를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 것들을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비문학 제재를 통해서라든지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임기응변하기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파트 2에서는 아까 영희가 말했듯이 교과서 날개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수능에 많이 나오는 거 말고 이제 내신 시험 서술형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면 이제 면접에서 응용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하이탑이랑 교과서로 공부를 했거든. 근데 두 가지 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보는 걸 추천할게. 나는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면접이어서 내용적으로 내가 팁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면접을 임하는 애티튜드 같은 거에서 도움을 주자면 내가 비록 많이 절고 말도 못하고 그랬지만 계속 웃고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 그 교수님들과 그래도 면접장 내에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일단 두루두루인 것 같거든. 과학 면접도 그렇고 인적성 검사도 그렇고 특히 과학에서도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학 한 과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과목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좀 많아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과목 한 과목만 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적 소양이나 그 과목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엄청 많을수록 중요할 것 같아서 두루두루 다 책이나 아니면 지식 같은 거 많이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형은 어때? 나는 일단 지문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파트 1을 할 때 8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페이지에 달하는 비문학 지문을 읽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은 각 지문마다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를 내가 뽑아내고 그거를 답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거야. 학교 공부를 할 때도 재미없는 수업을 한다고 그냥 넘겨듣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나는 적어도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얻어간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되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고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수업을 들을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재미없다고 생각해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뽑은 연대의대 키워드는 기세야.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면접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는 하되 알 수 없잖아. 근데 그 면접을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끌어나가는 기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감을 잃지 않고 면접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좋게 평가할 것 같아. 일단 내 재수 생활을 돌아보면 변환점이 됐던 순간이 다 내려놓은 순간이었어. 반수를 할 때 걸어놓은 학교로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집중도 잘 됐고 그때부터 더 성적이 상승세를 보였거든.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먹고 그렇게 1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나는 하은이랑 살짝 비슷한데 나도 처음에는 엄청 부담감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사실 이게 시대인재 다니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럼에도 이제 내가 당연히 더 잘하고 싶으니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힘들 때는 목표를 좀 낮추고 자기를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하나를 좀 꾸준히 해보는 거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 하나를 되게 꾸준히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되게 쌓이는 무언가가 있어. 그거를 오래 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자기만의 특별함을 재수 생활을 하면서라도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나는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잖아. 근데 그 사이사이에 작은 걸림돌들이 되게 많을 거야. 거기에 너네는 언제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할 테지만 결국 1년이 지나고 내가 지금 돌아봤을 때 재수하면서 힘들었던 건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 그래서 서바이벌 점수가 막 70점대가 나왔다? 그리고 실무를 풀었는데 반타작을 했다. 이러한 사소한 상처들은 나중에 지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꿋꿋이 하면 좋겠어.